세계 문명사에 있어 로마는 유럽 문명을 실질적으로 정의한 역사적인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직계든 반계든 결국 로마의 후손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속된 말로 서유럽의 전신이 서로마이며 동로마가 동유럽을 형성했다는 주장도 틀렸다고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정치, 법률, 건축, 종교 등 유럽 사회를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당대를 주름잡던 서방 제국들의 이상향은 항상 로마였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로마의 설립자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데요. 트로이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신화와 전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죠. 트로이 출신의 전쟁 영웅 아이네이아스 그리고 로마 왕국의 설립자 로물루스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전쟁에서 패한 트로이 장군 아이네이아스가 일족을 이끌고 자신들의 근거지인 아나톨리아를 떠나 라티움 지역에 정착했으며 그 후손들이 로마를 설립한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렇다고 로마의 건국 신화를 허구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지던 이야기가 신화로 각색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밑바탕에는 역사성을 포함하기 때문이죠. 특히 로마의 기원이 트로이라는 신화와 전설은 당대 세계관뿐만 아니라 현대 역사학에서도 실제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 후기 청동기 시대의 몰락이라는 대변혁기에 바다민족과 같은 해양 세력의 집단 이주가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트로이의 후손이 로마의 설립자라는 건국신화는 역사적 사실과 얼마나 부합할까요? 오늘은 옛문헌 기록과 함께 현재까지 알려진 고고학 언어학 그리고 유전학 논문을 토대로 로마인들의 기원을 추론해 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먼저 최근 사이언스에 게재된 학술 논문 한 편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나톨리아로부터 고대 그리스 그리고 로마 시대에 살았던 700여 개의 고인 골표본에서 도출된 유전학 자료인데요. 통혼을 통해 형성된 혈통의 친연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상염색채 분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아나톨리아에서 형성된 인적 집단의 유전적 흐름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고대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로 이어지는 남부 유럽 인적 집단의 기원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핵심은 기원전 6000년경부터 에게이를 거쳐 발칸반도와 남부 유럽으로 이주한 아나톨리아 신석기 농경민 집단이 남부 유럽인들의 유전적 토대를 형성합니다. 수만 년 전 유럽으로 이주한 초기 인류의 후손을 아나톨리아 농경민이 잠식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 핵심은 이란 농경민이 아나톨리아를 거쳐 발칸반도와 남부 유럽으로 이주하는데 이들이 전체 유전자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아나톨리아를 떠난 신석기 농경민기층의 코카서스 수렵채집인의 후손인 이란 청동기 농경민이 융합돼 형성된 인적 집단이 유럽 문명의 시초인 미노스 문명을 설립한 사람들이죠. 미노스인들이 사용한 선형의 문자를 제대로 해독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인도 유럽어 사용자는 아직 그리스나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하기 전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미노스 문명 후기의 유목민 계열의 인적 집단이 그리스 본토와 에게의 일대에 진입하게 되는데 전체 비율은 10%를 넘지 않습니다. 다수의 미노스인과 소수의 유목민이 결합되어 미케네 문명 세력이 형성된 것이죠. 유목민 계열 중 절반은 아르메니아 고원에서 아나톨리아를 거쳐 에게해와 그리스 본토에 진입한 인적 집단이며 나머지는 불가리아에서 이주한 집단과 코디드 웨어 문화 집단 출신이죠. 이들이 원양인 얌나야를 떠나 여러 경로를 거쳐 고대 그리스에 들어온 인도 유럽어 사용자란 판단입니다. 원주민 집단인 미노스인 비율이 매우 높고 그리스에 들어온 인도 유럽어 사용자가 여러 갈래였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어가 다른 인도 유럽어와 비교했을 때 따로 국밥처럼 잡다하게 나타난 것이죠. 서로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변질된 방언 사용자들이 끼리끼리 모여 요새를 건설하면서 그리스만의 특별한 폴리스의 모태가 형성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케네 혈통의 레반트에서 이주해온 페니키아 계열의 유전자 흐름도 감지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페니키아인들이 미케네 문명 시절에 에게해로 진출했다는 증거이며 크레테 섬이 전진기지 역할을 한 셈이죠. 아나톨리아 본토에 남은 아르메니아 고원 출신의 인도 유럽어 사용자가 히타이트이며 서부의 안가에 남은 사람들이 리디안, 르위안, 카리안, 루키안으로 불렸던 트로이 사람들이죠. 그런데 트로이 전쟁의 종식과 함께 시작된 청동기 시대 붕괴 이후 나타난 유전자 흐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리스 본토에 살았던 인적 집단과 아나톨리아 서부의 안에 살았던 인적 집단이 유전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인데요. 혈통이 섞이기 위해서는 통혼과 같은 인적 결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미케네인들과 트로이인들은 서로 결혼을 하지 않을 만큼 적대적 관계였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며 그 결과가 트로이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동시대 기록물인 히타이트 문헌에 나타난 미케네와 트로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스 고전 문헌에서는 빈번하게 트로이를 일리오스라는 별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히타이트인들은 일리오스를 윌루사라 불렀죠. 히타이트 기록에는 트로이와 비슷한 어감을 가진 트로이사라는 지명도 함께 나타났는데요. 윌루사의 지배자로 언급된 알라크산두라는 인물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서 알렉산드로스라는 이름을 자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죠. 알라크산두와 알렉산드로스는 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타와갈라와 편지에서는 윌루사와 적대적 관계였던 아히아와가 언급되는데 이들이 미케네인들이며 호메로스는 이를 아카이아로 표현했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히타이트 언어인 타와갈라와인데 그리스 언어학자들은 이 사람이 테베의 왕이자 오이디푸스의 아들인 에테오클레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이긴 하지만 히타이트 문서에서도 트로이와 미케네는 적대적 관계이며 이들이 전쟁 중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죠. 트로이 전쟁이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미케네와 트로이가 벌였던 치열한 전쟁은 구전으로 전해졌으며 수많은 만담꾼들이 이를 각색해 올림푸스 신과 인간 영웅들의 무용담을 서사시로 남긴 것이죠. 옛 문헌 기록에 따르면 휘프리아 아이티오피스 소일리아스 일리오스 함락 오디세이의 귀양 텔로고네야 등 트로이 전쟁과 관련된 여러 서사시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남아 전해진 것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뿐이죠. 그만큼 당대 세계관에서 트로이 전쟁의 여파가 컸다는 의미이며 전쟁의 결과는 트로이의 패배로 막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트로이 전쟁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고고학계는 타와갈라와 편지가 쓰여진 추정현대와 윌루사 발굴로 드러난 지층현대 분석을 통해 대체로 기원전 1260년경부터 기원전 1180년 사이에 일어났다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트로이 전쟁은 후기 청동기 시대의 붕괴라는 역사적 변혁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는 것이 역사학계의 판단인데요. 전쟁이 끝난 후 바다민족이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해양 세력이 등장하여 청동기 문명 세력을 공격했기 때문이죠. 전쟁에서 패배한 트로이 동맹 세력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아닐까요? 미케네 도시들과 히타이트의 수도 하투사가 불탔으며 레반트 지역과 고대 이집트 신왕국이 공격을 받아 도시들이 불타고 약탈당합니다. 이집트학을 전공한 학자들은 정체불명의 해양 세력을 총 9개로 특정했으며 최근 유전자 연구 결과는 이들 중 몇 개 세력의 기원이 아나톨리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패한 동맹 세력의 주요 근거지도 아나톨리아 서부 해안 지역입니다. 100여 년 동안 지중해를 무대로 해적지를 하던 해양 세력은 정착할 땅을 찾아 이주를 선택하는데요. 가나안 지역에 정착한 블레셋과 리비아에 정착한 에케시를 포함해 이탈리아 반도 근처에 정착한 세르덴, 세켈리시, 테레시가 바로 그들이죠. 헤로도토스는 아나톨리아에 닥친 기근을 피해 바다를 떠돌아다니다 이탈리아에 정착한 사람들을 티레니안으로 기록하며 에트루리아와 연결시켰는데요. 헤로도토스가 살았던 세계관에서 로마는 아직 듣보잡으로 에트루리아에 종속된 도시국가였기 때문이죠.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 청동기 문명 세력이 몰락하는 200여 년 동안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며 역사학자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로마 건국 신화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로이가 함락되자 왕족 출신 아이네아스가 일족을 이끌고 카르타고와 시칠리아를 거쳐 이탈리아 라비니움에 정착했으며 그 아들이 알바라는 도시국가를 세우죠. 그런데 표준적인 연대기에서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가 로마 설립 시기를 기원전 753년으로 잡기 때문에 두 사건 사이에는 약 400~500년간의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죠. 그러나 알바에 대한 고고학 발굴 결과는 도시국가 수준의 유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알바노 호숫가를 따라 소규모 정착지가 길게띠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알바론가라는 명칭의 유래만 짐작될 뿐입니다. 이는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원전 1000년경부터 인간 흔적이 발견되며 발굴된 유물의 문화적 단계가 청동기 시대 말기부터 살았던 사람의 흔적이죠. 청동기 문화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선가 이주해 라티움 지역에 정착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기원전 8세기경 철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고고학 발굴 결과만 본다면 거창한 신화와는 달리 로마는 어디로부턴가 흘러들어온 유민이나 난민들이 여기저기 모여 살다가 7개의 언덕 위에 요새를 건설하면서 도시로 발전한 경우죠. 도시국가 로마의 핵심 센터인 포럼의 공공건물이 들어선 시기도 기원전 7세기경으로 추정됩니다. 기원전 10세기경부터 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한 에트루리아에 비해 로마가 기원한 라티움 지역의 도시화 과정은 더딘 편이었는데요. 이른 시기에 터전을 마련한 에트루리아는 그리스와 교류하면서 정치적으로 안정된 연맹체제를 구축해 문명 세력으로 성장한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이주해온 로마인들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에트루리아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로마인들은 왜 자신들을 아이네이아스와 트로이의 후손임을 자처했을까요? 로마에서 발견된 22개의 일리카 석판에는 트로이 전쟁의 여러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 특히 아이네이아스가 트로이를 탈출하여 이탈리아로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석판 가운데에는 일리오스 함락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죠. 지금은 사라진 문헌이지만 기원전 7세기경 작품인 일리오스 함락이란 서사시에도 아이네이아스가 이탈리아로 갔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네이아스를 로마의 기원으로 포장한 또 다른 작가 디오니소스는 자신이 인용한 문헌 출처를 기원전 5세기경 작품인 헤라신의 사제들을 지목했는데요. 누군가의 프로파간다였을 확률이 높지만 적어도 5세기 이전부터 로마인들의 기억 속에 아이네이아스나 그 후손들이 로마를 세웠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미 현지화된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의 전설을 에트루리아와 전혀 관련이 없는 트로이의 영웅 아이네이아스와 연결시켜 로마 건국 신화의 배경으로 삼은 것은 탁월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다시 유전학 논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 그리스 본토에 살던 인적 집단과 아나톨리아 서부에 살던 인적 집단의 혈통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인들의 유전적 혈통은 에트루리아인과 가장 가까웠으며 그 다음이 그리스 본토가 아닌 아나톨리아 인적 집단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에트루리아인과는 오랫동안 통혼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했지만 아나톨리아는 깜짝 놀랄 만한 결과인데요. 트로이 전쟁 이후 아나톨리아를 떠난 대규모의 주물결이 이탈리아 반도를 향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며 이는 고고학적 견해와도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 라티움 지방에서 사용하던 라틴어 사용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라티움 지역에 대한 모든 고고학적 증거는 이들이 어디선가 이주해온 집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언어학자들도 라틴어의 원양을 얌나야로 추정할 뿐 이동 경로에 대한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라틴어를 기록한 유물은 기원전 700년경 라티움 사람들이 제사 지내면서 부르던 노래를 기록한 석판 모음집인데요. 에트루리아 문자를 차용해 라틴어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약 600여 년이 흐른 공화정 말기 키케로 등 로마의 지식인들은 이 석판을 전혀 읽지를 못합니다. 현대 언어학자들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죠. 라티움에 정착했던 초기 이주민들이 에트루리아 등 다른 사람들과 섞이면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고대 그리스어처럼 잡다하지 않으며 따로 국밥처럼 놀지도 않습니다. 라틴어의 중간 경유지가 아나톨리아라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죠. 건국 신화로부터 시작해 수많은 증거가 로마의 기원이 아나톨리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빛은 동방으로부터라는 오래된 로마의 속담이 왜 생겨났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